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한테 해준 만큼 본인 아들도 딱 그만큼 대접받는다는 걸 좀 모르나? 구박하는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남의 편 남편이 더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차리라고 해서 밥도 차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입만 입이냐? 여자가 눈치가 있어야지. 남편 먼저 안 주고 뭐하냐? 핀잔을 주는 시어머니 앞에서 입 꾹 다물고 밥 먹기 바쁜 남편도 있죠. 별트집 다 잡는 시어머니와 그 모습을 방관하는 남의 편. 오늘 영상을 보시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어머니의 심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모임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20대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월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월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반응은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였습니다. 그 다음 반응은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센터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내담자들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내 시누이는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내 시어머니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시댁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심리를 100%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댁 사람들의 심리는 예측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누이와 올케라는 관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자신은 대기업에 다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사소한 것까지 트집잡는다면서 힘들다며 상담을 온 적이 있어요. 이 며느리가 남편에게 여보 내려가서 차 시동 좀 걸어줄래? 라고 말을 하며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운전기사 노릇시켜? 너 대기업 다닌다고 내 아들 무시하냐? 라고 한다는 거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컵 좀 달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며느리 손을 쳐버리기도 했다고 해요. 어디 감히 내 아들한테 물 시중을 들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기업 다닌다고 내 아들 무시하지 마라! 명절에 음식을 하는데 며느리가 능숙하지 못했나 봐요. 아니 결혼 전에 음식을 안 해봤는데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며느리가 음식을 하려고 하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를 나무랐어요. 이런 것도 못하는데 그 잘난 회사 다니면 뭐하냐? 그럴 거면 일 때려치고 집에서 살림이나 배워. 이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직업이나 벌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더욱이요. 아니 그리고 또 자기가 모자라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부모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에서는 인정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댁만 가면 무능력하고 아는 거 하나 없고 빈술의 취급을 받으니 나중에는 진짜 내가 모자라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며느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까지 낮아지게 되죠. 심리적인 위축에서 오는 문제는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분명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시댁에 있는데 성적 피해받는 건 내 일상, 내 직장이 되는 것이죠. 며느리가 뭘 하든 딴지를 걸고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는 가스라이팅과 유사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교묘한 언행으로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니까 너 같은 애 며느리로 삼았지. 네가 이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야. 너 이렇게 구는데 사회생활 어떻게 하니? 시댁에 오는데 옷차림이 그게 뭐야? 이런 식의 말은 가스라이팅 화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법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심리가 숨겨져 있죠. 다시 돌아가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의 정확한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 아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시어머니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네? 아 이러면 우리 아들이 얘보다 조건 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 무시하겠지? 아들 무시하면 시댁도 무시할 게 뻔해. 아 그러면 내가 며느리를 초장에 기를 죽여서 내 아들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며느리를 잡는 거예요. 똑똑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좋은 일인 거죠. 며느리랑 아들이 둘이 벌어서 오손도손 둘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경제관념 없는 며느리보다 똑똑하고 자기 밥그릇 챙길 줄 아는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며느리는 아랫사람, 그러니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기어오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시어머니들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 세대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내가 살아온 과거에 그들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해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시어머니는 보통 한 성격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평생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을 세게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라며 아내에게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참아라.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리고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라고 참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남편이라면 같이 살지 마세요. 평생 살아야 하는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시어머니도 나도 남편도 오래 삽니다. 30대에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60대예요. 시어머니가 30년을 더 사시면 며느리는 자기가 살아온 30년 세월과 똑같은 세월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변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노력해 봤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확실히 끊어내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최선인지,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